안녕하세요. 황금우추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황금우추 부동산 특파원 미빅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6월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발표되고 이제 한 2주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대출 규제여서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그 627 대출 규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과 그리고 쟁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번 대출 규제로 뭐가 바뀌었는지,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 등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얼마인지, 앞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그러면 이번 규제로 생긴 가장 큰 변화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대출을 받아서 수도권 안에 내 집을 샀으면 6개월 안에 이제 그 집으로 이사를 가서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실거주를 하지 않게 되면은 그 대출을 모두 다 이렇게 회수를 당하게 되고요. 게다가 심지어 5년간 이 대출이 금지가 됩니다. 전세 놓고 월세로 살면서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뿐만 아니죠. 수도권 전체가 이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규제지역 4개 구처럼 토지거래 허가 지역처럼 사실상 되어버린 거죠. 두 번째, 대출 상한이 6억 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득이 아무리 좋고 아무런 빚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억이에요. 6억. 예전에는 이제 내가 연봉이 높으니까 10억, 15억 대출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지금은 이제 안 됩니다. 누구든 똑같이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무조건 6억이 이제는 한계입니다. 세 번째, 생애 최초 대출 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대출이란 이제 지금까지 내가 단 한 번도 주택을 취득한 적이 없으면은 이 생애 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데요. 이 생애 최초 대출이 가장 좋았던 점이 뭐냐? 바로 대출 LTV가 80%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매수할 때에는 생애 최초 대출이 80%가 아니고 70%로 이 대출 한도 LTV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매수한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원래는 후순위로 이렇게 생애 최초 대출을 많이 받아서 만약 그렇게 하면 이제 2억으로도 10억 집을 매수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러한 건들은 사실상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대출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원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제 보통 40년까지는 대출을 해 주었었는데요. 이따금씩 생애 최초 대출을 받게 되면은 50년까지도 대출을 이렇게 해주는 은행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40년도 안 되고요. 이제는 무조건 30년으로 대출 기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기간이 30년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40년보다는 당연히 30년이 월에 내야 되는 원리금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DSR 계산을 할 때도 연간 내야 되는 원리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DSR 계산 시에는 당연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보통 이제 우리가 주택을 매수를 하면서 전세를 이렇게 새로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때 들어오는 세입자는 모두 이렇게 올 현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전세 대출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이제 전세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전세를 새로 맞춰서 주택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힘들어지겠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커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기는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돈초공 수업 시간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었고요. 수업 들으신 분들 기억하시죠? 여섯 번째, 다주택자 대출 완전 금지. 원래는 이 2주택 이상이어도 규제 지역은 30%, 비규제 지역은 LTV 60%까지 대출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는 집을 2채 이상 가지신 이러한 분들은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서울에 집을 한 채 더 매수하려고 한다? 안 됩니다. 2주택 매수 시부터는 이 대출이 안 나와서 현금으로만 사야 돼요. 그런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팔겠다고 약속하면 대출을 해줍니다. 하지만 정말 6개월 안에 못 팔게 될 수도 있잖아요. 6개월 안에 못 팔게 되면은 대출 회수를 당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쫙 보잖아요.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어디에 있는 주택들일까요? 바로 수도권과 규제 지역입니다. 그러면 수도권과 규제 지역이 아닌 곳들은 어떻다는 거죠? 다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도 6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 상한도 6억 원 이상이고요. 생애 최초 대출 혜택도 기존대로 LTV 70%가 아니고 80%까지 다 받을 수가 있고요. 대출 기간도 40년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들 잘 따라오셨나요? 대출 규제 혼자 보면은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최대한 쉽게 이렇게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해드리거나 이제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많이 이 부분들을 좀 헷갈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한테 상담 받으시거나 수업을 들으셨던 수강생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분양받은 아파트 이제 곧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잔금 대출이 안 나올까봐 엄청 걱정되시죠? 그래서 이 분양권의 경우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날짜가 중요합니다. 2025년 6월 28일 이전에 나온 공고는 기존대로 이제 잔금 대출이 가능하고요. 즉 이 말은 뭐냐? 소득만 된다면 6억 원 이상도 잔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번에 우리 감독님도 힐스테이트 매대할래 당첨되셨잖아요. 그런데 잔금 대출 안 나올까봐 엄청 걱정하셨죠? 네, 대출이 안 나올까봐 규제 때문에 너무 걱정했는데 규제 전이어서 리빅쌤이 알려주신 덕분에 걱정이 한시름 나았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되게 잘 당첨 받으셨어요.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내년에 입주할 때 한 턱이 아니고 100턱 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25년 6월 28일 이후에 공고된 분양권의 경우에는 아쉽지만 최대 이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분양권의 경우 걱정되는 게 하나 더 있으셨죠. 중도금 대출이 나올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중도금 대출은 언제 공고가 나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나온다고 하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이제 10억짜리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만약에 25년 6월 28일 이후에 공고가 나온 분양이다. 그러면 이제 중도금 대출 6억은 문제없이 잘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잔금 대출을 받으실 때 이 잔금 대출이 최대 6억까지만 가능하니까 내 돈이 즉 4억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처음에 계약할 때 10% 계약금 1억을 내니까 입주할 때 3억이 더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는 다 막혔나요? 완전히는 안 막혔어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가 된 거여서 집주인이 바뀌는 날에 전세입자가 전세 대출 받으려고 하는 게 이게 막힌 거예요. 이미 전세 낀 집을 매수를 해서 이 캡 금액만큼만 내 현금으로 이렇게 내서 매수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세를 새로 맞춰야 되는 경우 있죠. 전세를 새로 맞춰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잔금 전에 아직 집의 소유권이 이 매도인한테 있을 때 이 매도인과 새로 들어올 세입자와 이렇게 전세 계약을 시키신 다음에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 전세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승계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법은 신종 방법도 아니고 이 은행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막혔을 때마다 이미 다들 쓰고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아니면 주전세라는 방법도 있는데 이 주전세가 뭐냐? 이 집을 판 전에 이제 집주인이 전세로 계속 살아주는 방법을 이제 주전세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집주인도 이 집을 팔고 나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안 맞아서 뭐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면은 이 2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집주인도 이 기간이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자기가 팔고 나서 전세로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갭 금액만큼 현금이 다 있을 때는 이러한 방법이 있으나 이 수도권 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일부라도 주택담보대출이 받고 전세나 반전세까지 받는 거는 어려워졌습니다. 전입 조건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방에서는 아직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법마저도 문이 닫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틈이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정부가 요즘 슬슬 이렇게 말을 흘리고 있는 전세 DSR이 진짜로 시작이 되잖아요. 집 매수하는 거는 더 이렇게 멀어질 테니까요. 대출이든 전세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없어져서 정말 한두 개 있는 주거 사다리도 다 끊기게 되는 이제 그런 꼴이 될 테니까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문턱이 더 빨리 닫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까요? 무주택자분들 잘 들으세요. 무주택자의 경우 이번 대출 규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매수가 요즘 관망으로 돌아서면서 집을 급하게 팔아야 되는 매도자들이 있겠죠? 이제 그 매도자들이 매수가 막상 안 붙으니까 그만큼 가격 조정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해진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출 규제가 터지기 전에는요, 매수가 붙어도 호가를 올리던 매도인들이 이제는 그 올렸던 호가대로 물건이 팔리지가 않으니까 물건 가격을 조금씩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때에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싸게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 사실은 이 소득이 되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 소득이 되지 않으면은 6억 대출 받는 것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도 이 6억 이하의 대출이 안 나오는 분들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지금과 같이 매수자가 많이 안 붙을 때 더 빨리 매수하는 게 더 본인에게 유리한 협상 테이블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서둘러서 매수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겠죠. 1주택자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좀 조심스러운 시기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상급지로 이사 가려면 내 집도 팔리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출 6억 원을 받고 나서도 나머지 이제 내 집 판 돈이나 그동안에 모은 돈 아니면은 뭐 다르게 투자한 돈을 합쳐서 이사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억이나 15억 이상 대출을 받아서 강남, 서초, 송파 이런 곳에 매수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이 6억 대출 제한으로 인해서 실고자 할 집은 있어야 되긴 하니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급지로 매수를 돌려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대출 규제의 주요 내용과 헷갈려 하셨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다음날 저는 내 집 마련하러 계약서를 쓰러 갔습니다. 혹시 제 영상 보셨을까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내 집 마련을 위한 로드맵을 그리고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항상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 바뀐 정책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황금우추 부동산 채널 구독하시고 저와 후추쌤이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정권도 바뀌고 대출 규제 때문에 내 집 마련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해지셨나요? 그렇다고 해서 대출 규제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일러요. 황금우추 쌤과 제가 준비하고 있는 부동산 무료 특강 들어보시면서 함께 또 고민해보시죠. 후추 쌤이 항상 저에게 그리고 수강생 분들께 말씀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현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비난이나 거부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정책에 맞게끔 우리가 움직여서 대응을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 지금 부동산 정책에 맞춰서 우리는 준비하고 대응을 하면 되니까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도 달아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